이제 MDS, MTQ 컴퓨터 프로그램 분석을 따라서 원인을 진단해보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케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기관지 천식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고요. 이 환자는 4년간 천식을 앓아왔고 최근 천식 발작이 심해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환자입니다. 천식 환자니까 기본 MDS 혈액검사 외에 초기 검사로 우리는 마스터 알러지 테스트를 했고 위산 검사하고 지금 헬리코박터 검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MDS 기본 검사에 추가한 검사들의 결과를 보면은 펩시노진 원이 41호 위산 저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헬리코박터는 없었고 이 환자는 마스터 알러지 검사에서 찐득이 양성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의 초기 검사 결과를 우리가 표시한 건데 참고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40, 중성지방 154로 올라가 있고 공복 혈당 105, 비타민 D는 9.3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은 결국 대사증후군이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있다. 이거 외에는 더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최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화살표 하나로 증가, 감소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나타나는 패턴을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컴퓨터로 도움을 받으면 되게 1초면 가능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영양 불균형이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부족하다 나오고요. 소화기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고 호상구가 올라간 것을 봐서 장내 기생충이 오염되거나 알러지가 있겠다. 스트레스 받는 게 기능이 이상이 있다. 특히 그거는 기능 저하 쪽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심혈관 대사계 기능으로 이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있을 것 같다. 근데 HDL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을 전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안 했거나 환경오염에 의해서 온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 생체 변환계 불균형과 산화 스트레스 보면은 중금속 오염되어 있는 것 같고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 있다. 감마 GTP가 여자가 24로 돼 있으니까 지금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 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산화 스트레스 1과 2는 다음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계 불균형 중에는 장내 기생충 또는 알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 2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염증 1은 대개 CRP를 표시하고 있고요. 염증 2는 CRP 외에 다른 지표들이 염증 2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트로필 리포사이트 레이쇼가 2.2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것 같다. TG 대 HD 레이쇼가 3.93, TD 대 HD 3.93으로 표시가 지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환자는 메타볼릭 인플라메이션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오지프이 올라간 것을 봐서 이 환자는 알러지가 있든 기생충이 있든 그럴 것 같다. 그러나 이 환자는 기관지 천식 환자니까 에오지프이 올라간다 그 말은 아마 알러직 아스마일 것 같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석 결과지를 판독 요령은 의사용 종합 결과지는 아까 전 페이지 본방 마찬가지로 왼쪽 세로단 아래쪽에 위치한 산화 스트레스가 염증, 면역 분석 결과를 먼저 확인해서 산화 스트레스는 자연적인 발생한 것하고 환경 오염에 의한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 항목에 환경 오염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별하려면 중금속 오염과 환경 오염 선별 검사 결과를
우리가 참조하면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 추가 검사하시면 이건 가능하죠. 통상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1은 감마 DTP를 표시하고 수치를 표시하고 있고요. 산화 스트레스 2로 표시된 것은 혈정철, 담즙색소, 요산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염증 1은 CRP를 표시하고 염증 2는 중성구, 림파구 레이쇼, 그다음 저장철과 혈청철, TG 대 HDL 레이쇼하고 호모시스테인의 변화를 염증 2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2차적인 결과입니다. 대개 지속 원인은 이보다 우쪽에 위치한 맥의 원인 5종이며 불균형이 있으면 교정해야 되고 교정해야 지속적인 원인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이 환자의 지금 염증이 보면 면역 기능 장애가 있잖아요. 면역 알러지나 기생충이 있을 것 같다. 이 천식이 지금 있는 게 지금 알러지 타입의 천식이다 그 말이고, 이게 생긴 원인은 그 우쪽에 있는 영양 불균형, 비타민 D, 마그네슘 부족, 소화기 불균형에서 지금 장내 미생물의 변화, 뭐 이런 것이 지금 천식 원인이 될 것 같고, 스트레스 반응계도 코티솔 레스폰스가 충분히 제대로 나오질 않으니까 알러지가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는 대사증후 있으면 당연히 천식이 더 잘 오지요. 환경오염도 악화 요인이 될 거고, 이 환자가 대사증후에 온 원인도 보면 대사증후도 비타민 D 부족, 마그네슘이 대사증후 원인이고요. 장내 오염돼도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 받는 게 이상도 대사증후 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TG 대 HD의 레이쇼가 안 좋은 거, 이것도 지금 현재 대사증후군의 원인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환경 오염이 있어도 대사증후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식이든 대사증후이든 그 원인은 다 우쪽에 있는 이게 5개의 항목이 다 원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정해 주면 환자가 낫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천식과 비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식은 지금 천식 치료는 호상구 증가 요구하면 면역은 주로 위장에 좌우되니 이 환자는 비타민 D 해결해주고 오메가3 주고 유산균 주고, 위액이 부족하니까 인공위액을 이렇게 줬더니 환자는 천식이 좋아졌습니다. 비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 비만 치료는 대사증후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TG 대 HDL 레이쇼가 올라갔으니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올라갔으니까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또한 이 환자는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것도 당연히 줘야겠죠. 그리고 이상이 있는 지속 원인 5개 이상 있는 걸 다 교정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성 조절 외에 5개를 다 하기가 처음부터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위장관의 불균형을 먼저 교정하라. 왜냐면 아까 제 2부에서 말씀드렸다 마찬가지로 장내 불균형 기능은 모든 지속인자를 다 조정하고, 이게 장내 균주가 장내 균주가 안 좋든 장이 안 좋아지면은 몸에 우리 균형이 깨지고 결국 이게 헬스 센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교정과 함께 위장관 불균형 교정을 제일 먼저 함께 해주라. 나머지는 불균형 스스로 교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증상이 심하거나 빠른 회복을 원할 때는 되게 스트레스 반응계도 교정을 해라. 즉 어댑터제는 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발 인자를 교정하면 증상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유발 인자를 찾아서 가장 먼저 교정하도록 환자한테 교육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선행 인자들은 차차 교정을 해서 라이프스타일 고쳐서 이렇게 치료를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류마티스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2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모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무릎 통증이 심해 무릎 수술 권유를 받고 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류마티스 환자니까 초기 검사에서 우리가 MDS 기본 혈액 검사 외에 펩시노진,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 유기산 검사 등 여러 가지 확인 검사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과민 반응 검사, 그나 중금속, 모발 중금속 검사라거나 이런 것들 다 시행했고요. 처음에 이 환자는 내원했을 때부터 CRP가 높아서 울금을 권유했고 의료보험이 가능한 관절염 식품으로 그 처방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가능한 연기를 하고 한두 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해보고 그때 수술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고요. 환자는 내원해서 3주 만에 이제 펩시노진 검사하고 유기산 검사 결과 등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던 환자입니다. MDS하고 함께 시행했던 지금 펩시노젠 1을 보면 펩시노젠 1이 떨어져 있고 위산 저하가 있고요. 헬리코박터는 음성이고 이 환자는 ANA가 1대 160 양성이고 류마티스 인사가 20.2로 올라가 있었고 안티-CCP 안티바디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생체 이물 예측 검사를 우리가 했는데 스크린 테스트로 톡식 로드 스코어라고 해서 우리가 MDS 할 때에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그 환경 오염 스크린 검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봤더니 지금 과불소 화물하고 지금 잔류성 유기 공해물질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독을 하고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환자의 MDS 지금 검사입니다. 초기 검사 결과는 전 환자하고 마찬가지로 이 환자를 우리가 레퍼런스 레인지가 벗어난 경우 화살표 두 글로 표시하고 옵티멀 레인지를 벗어난 경우를 우리가 최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화살표 하나로 증감을 표시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상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이 패턴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단시간 내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면 영양 불균형은 지금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아연, 인이 부족하고요. 호모시스테인 증가된 것을 봐서 증가됐다 말은 편식을 하거나 유액이 잘 안 나와서 흡수가 잘 안 되나 그러겠네요. 혈청 처리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요산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빈혈에서는 소구성 빈혈이 있고요. 이거는 만성 염증에 의한 조혈 기능 장애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소화기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다. 염증에 의한 장기능 장애가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스트레스 반응계도 지금 이상 소견이 보인다. 심혈관계에는 이쪽에는 대사주근이나 이런 소견은 없어. 호모시스템은 약간 증가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체 전환 불균형, 환경 오염 이쪽에는 호모시스테인 증가 경향 외에는 산화 스트레스 마크 별로 증가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계 불균형과 염증을 보면 염증 원이 올라가 있어요. CRP가 지금 우리 병원,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하고 비해서 한 단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는 61로 나오고 저희 병원은 되게 0.3 이하가 정상이고요. CRP2가 염증2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양상으로 나오는데요. 뉴트로필 리포사를 레이저가 2.87로 해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것 같다. 페리친이 194로 올라가 있으나 철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철이 떨어져 있고 혈청처럼 떨어져 있고 페리친이 올라갔으니 염증 소견이잖아요. 호모시스테인도 10.3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염증 소견에 해당이 되고 글로불린이 많이 올라가고 류마토이드 류마틱 콜라겐 바스큘라 콜라겐 디지즈에 이런 패턴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류마티스 질환 같다. 글로벌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만성 염증이 있든가 아니면 면역 질환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감염으로 만성 세균성 감염이 있을란가 이렇게 예측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난치성 만성 그 질환의 난치병 검사의 유기상 검사나 모발 검사, IgG4 그 음식 과민번호 검사까지 나온 결과들을 다 종합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일반 혈액 검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난치병 검사에서 그 특이하게 더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일반 혈액 검사에서 이런 난치병 검사에서 알 수 없는 중요한 소견들이 일반 혈액 검사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혈액 검사에서 얻는 정보들이 절대 이런 난치병 검사에서 이 얘기하는 정밀 확인 검사 요거에서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 일반 혈액 검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칼슘, 아연이 부족하냐, 남냐, 뭐 아니면 위산이 어찌냐,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다거나 TG 대 HD 레이쇼다든가 아니면 염증의 마커 이런 것들은 일반 혈액 검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감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또 류마티드 아스트 팩터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 혈액 검사로 나온 거니까 일반 혈액 검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환자의 생활 습관과 환경 오염 노출 설문 결과입니다. MTQ 설문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결과는 여기 보면 운동이 좀 부족하네요. 운동 부족, 특히 근력 운동이 부족하다. 수면은 수면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은 않습니다. 해독을 한다면 약하게 해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식습관에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 스트레스는 별 것이 없고요. 중금속 오염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보고 그러면 이 환자가 유발인자하고 지금 선행인자를 구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한 원인이 뭐냐, 이거는 더 히스토리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하여간 설문지 갖고는 유발인자하고 선행인자를 구분 못한다.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였고, 대개 이 환자의 발병 기전을 총 썸마리를 해보면은 생활 습관 중에는 식이에 문제가 있다, 수면이 부족하다, 운동 부족하다, 환경 오염을 노출은 약간 이게 유기상 검사에서 약간 오염물이 있고 지금 장내에 미생물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감염도 좀 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지인자 중에 스트레스 반응계 이상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머리카락 그 헤비메탈에서 나왔는데 이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별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소 불균형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 해독 장애도 그렇게 많든 않는데 유기상 검사에 나왔으니까 표시를 했고요. 위장에 장에 오염되고 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대체를 못해서 결국 이 환자는 염증이 오고 면역 불균형이 와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고, 이 환자는 그렇게 해서 이런 말하자면 그 발병 기전을 읽어보고 개인에 맞는 그 맞춤형 치료를 했습니다. 항염 치료하고 장 치료하고 유산 보충해주고 에너지 대사 교정해 식습관 교정을 6개월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 3개월 동안에 여기 보면 CRP는 6.1에서 2.7로 떨어져 있잖아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6개월 하니까 0.86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CRP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6개월 만에 그 환자는 CRP는 거의
지금 뭐 한 50분지 1로 지금 많이 줄었고요. 류마티즈 인자는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은 ANA는 포지티브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경과는 보행이 아주 편해져서 수술을 취소했고요. 그래서 그도 아파서 그러면 정 아프면 내가 줄기세포 치료해 줄게요 했는데 아직 보니까 보행이 완전히 현저히 좋아져서 줄기세포 치료도 제가 취소한 상황이고, 현재로는 중금속 해독을 지금 시작해서 해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릎 후기는 완전히 소실이 됐고 무릎이 많이 그 회복이 돼서 평지에는 불편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만 다소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치매 환자인데요. 모 대학병원에서 1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처음 올 때는 길 건너서 우리 병원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이게 들어왔다고 했고요. 이 환자는 IMF 때 상속세 내려고 시청 공무원을 퇴직했었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 부동산 값이 추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도 잃고 실직자 돼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로 지내다가 치매가 발생했다 그럽니다. 당뇨병 5년 전부터 생겼다 그러고요. 내원 당시에 이빨이 빠진 상태고 이가 떠서 잘 씹지도 못하고 연화장애가 심했고요. 구취도 심했고 대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내원했습니다. 초기 검사로는 이 환자는 뭐 증상이 워낙 심해서 대화도 못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MDS 혈액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치병 검사로 유기성 검사, 모발 중금속 검사 뭐 이런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증상이 심해서 우선 영양제 주고 유산균 주고 인삼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환자가 많이 좋아져서 병원을 잘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와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초기에 이 검사들을 지금 기본 혈액 검사를 지금 표시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컴퓨터 분석을 MDS 분석을 해보면 이 환자는 영양 불균형이 있다. 뭐 빈혈도 있고요, 소화기 불균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계에 이런 스트레스 반응계 이상이 있다. 특히 이 사람은 저하 타입일 가능성이 있겠다. 로우 코티솔 타입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다고 했는데 이 환자는 지금 혈당이 올라가 있고 아마 고포화 지방 뭐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이런 거 있다 이른다. 혈당도 올라가고 당뇨가 심한 상황이었고요.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 염증은 마크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니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예상에 일주일 만에 환자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셀룰 호르몬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보면 코티솔이 완전히 로우 코티솔 타입으로 완전히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환자는 결국 그 인삼 같은 어댑터진을 써서 많이 환자가 일주일 만에 많이 회복이 된 거 아니냐. 대학병원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해도 거의 호전이 없던 사람이 어댑터진을 써서 많이 효과를 봤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네 번째 환자는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주 5소는 관동맥 협착증 60% 협착을 진단을 받고 콜레스테롤 208이어서 이거를 스타틴 먹은 후 근육통이 심해서 내원했습니다. 과거에 자궁근종 알러지 비염, 뭐 부비동염, 그 다음에 외음부 소양증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통병 문진에서 좀 소화불량이 있고 가스 백만감이 좀 있었다. 이 환자는 초기 검사로 MDS 외에 당연히 위상 검사해야 되겠죠. 동맥경 왔으니까 중금속이나 환경 공해물 축적 있나 없나 선별 검사를 이렇게 했고요. 이 환자한테는 제가 음식물 과민 반응 검사, 소변 유기상 검사, 타액 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을 다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자가 지금 동맥경 왔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는
2주 만에 이제 음식 과민 반응 검사 나와서 되게 굉장히 양성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중금속 검사에서 카드뮴, 과잉 뭐 이런 거 있어서 오염을 줄여라 이렇게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기본 혈액 검사를 표시한 거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옵티말 레인지하고 지금 레퍼런스 레인지를 벗어난 것을 표시하는 거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 패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이 환자가 지금 동맥경화 오는 원인이 뭐이겠냐, 이거 보면 뉴트리션 임밸런스의 영양 불균형에는 지금 식이지방 부족, 아마 오메가3나 이런 게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마그네슘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위장관에는 지금 위산이 부족하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 장루수증 이런 것이 의심이 된다. HbA1c 이상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산화 스트레스는 중금속 오염이 된 것 같고, 산화 대사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좀 2가 올라갔어요. 감마 GTP는 안 올라가고 산화 스트레스 2. 지금 세럼 아연이 올라가고 비루빈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옥시다티브 그 메타볼라이트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MDS 분석을 갖고 이 환자는 지금 아마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할 것 같고 마그네슘 부족할 것 같다. 장이 오염되면서 장 누수증이 오면서 아마도 대사증후군이 온 것 아니냐. 물론 이 환자가 과거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일부 이것이 장누수증 일부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환자의 주 문제는 지금 동맥경화가 때문에, 이 동맥경화 원인은 지금 식이에도 있고 장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오염 때문에 동맥경화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일반적인 환자들도 이렇게 MDS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속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금속 오염인데 위산 저하가 있었고요. 중금속은 지금 카드뮴 오염이 있고 망간 오염도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톡식 로드,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스크린 검사에서 보면 농약의 오염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과불수화물 노출도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장루수증이 있나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장루수증이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음식 과민 반응 검사에 이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MDS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가 동맥경화가 어떻게 왔겠는가 우리가 원인을 찾는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환자는 무증상인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국가검진 중에 힘들면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몸에 이상 있는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제가 MDS 기본 혈액검사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높고 요산이 높고 호모시스테인 증가, 이런 소견이 보였고 비유염도 올라가 있고 알칼린 포스파트도 줄고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MDS 기본검사 함께 지금 위산검사를 했는데요. 위산검사 해보니까 위산은 약간 부족한 경향이다. 혈당은 100일로 약간 높은 상황이고요. 이거를 기본 혈액검사를 이거 표시한 건데, 이거를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이 환자는 영양 불균형은 비타민 D 부족,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증가 경향이니까, 그러니까 즉 비타민 B9번이나 12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편식을 했던가 자기가 흡수가 안 돼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화기에는 지금 장내 기생충,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했죠. 이 환자가 기생충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다. 그러든가 장루수증이 있든가 장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스트레스 반응에도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심혈관 대사계에는 포화지방, 고포화지방 식이 인을 저간
포화지방을 많이 먹거나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는 이런 음식 섭취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환경오염이 있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대사증후군이나 뭐 이런 콜레스테롤 증가 뭐 이런 위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환경오염물이나 산화 스트레스 보면 중금속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염증 지표에 보면 염증 지표 2가 호모시스테인이 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호상구가 3%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환자에서 지금 봐보면 본인은 특별하게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알러지 비염이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다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 봐보면 호상구가 올라갔고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담즙 색소도 올라가 있고 지금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있잖아요. 약간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고 요산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환자는 지금 호모시스테인 왜 올라갔을까? 요산은 왜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은 왜 올라갔을까? 이것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화기 불균형은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소화기 불균형이 있어서 알러지 비염이 왔겠죠. 아마도. 비염은 대부분 장이 안 좋아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소화기 불균형은 왜 왔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걸 보고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염은 대부분 이거는 위장근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은 장내 미생물이다거나 장부수증 때문에 비염이 왔을 거다. 그러면 비염이 오는 이유는 이거는 위산이 적어서 좀 적다겠죠. 음식을 안 씻고 자꾸 물 마시고 국 말아 먹고 자꾸 빨리 먹고 그래서 그랬냐. 항생제, 진통제, 위산 억제제를 자꾸 먹어서 그랬냐. 알칼리 정수기 같은 걸 자꾸 먹냐. 나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자꾸 먹어서 장이 오염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왜 높을까? 요산은 왜 높을까? 호모시스테인은 왜 높을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포화지방이다거나 트랜스지방이고 요산은 음식으로 하면은 술을 많이 먹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요산이 올라가죠. 호모시스테인은 결국 편식을 하면 채소를 안 먹거나 그 육식을 동물성 식물을 안 먹거나 그랬을 때 오지만은 그 외에 다른 이건 요인들 다른 요인들은 다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만성 염증이나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지속하는 유발 요인들, 그 지속 요인들 이런 것이 이상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요산, 호모시스테인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들을 유발하는 그 지속하는 유발 요인들은 대체로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의 치료는 음식이나 영양소 치료는 다소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지속 인자를 교정하면 함께 좋아지고 또한 MTQ 설문 분석으로 생활 습관 습관하고 환경 오염 문제에서 선행 인자와 유발 인자를 찾아서 관리하면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마 GTP에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간혹 한 달에 한 번씩 떨이가 생기고 한기가 생겨서 자꾸 응급실에 반복하게 되고 그때마다 뭐 영양제 맞고 항생제 맞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한테 내어놓은 환자인데요. 이 환자의 피 검사를 한번 보시자고요. 검사 결과는 뭐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MDS 분석을 해놓고 보면 감마 GTP가 지금 올라가고 산화 스트레스 원이 59로 올라가 있어요. 이 환자는 술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아파서 맨날 응급실 간 사람이 술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감마 GTP가 올라갔을 때는 항상 모두 다 산화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간에 이상이 있는가? 비리아리 이상이 있는가? 비리아리 이상이 있을 때는 알칼린 포스파트가 주로 올라갈 거고 간 세포 손상이 있을 때는 ALT나 AST가 많이 올라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한 기능에 이상이 있나 없나 보고, 이쪽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마지트를 꼭 가한 기능 이상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가한 기능에 이상이 없고 가마지트만 올라갔을 때는 산화 스트레스다거나 환경 오염을 그때는 먼저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결국 위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환자를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가마지TB가 올라가는 환자는 꼭 강기능 검사에서 AST, ALT다거나 알카line 포스파테이드가 올라갔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쪽에 올라가 있을 때는 간이나 담도 질환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만성염증의 흔한 원인은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 이게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로우 그레이드의 크로닉 스트레스가 만성질환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 공해물 중에 톡시티가 낮은 통상적인 그 환경 공해물, 톡시티 강한 독물이라거나 이런 거 급성 염증으로 나오지만은, 독성이 강한 약한 환경 공해물, 미세먼지다거나 농약에 노출이다거나 이런 거, 과불수 함물이다거나 이런 것들은 만성 염증으로 나온다. 또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이다거나, 감염 중에서도 비루른스가 낮은 세균 등이나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은 만성 염증으로 나오고, 치주염이 있으니까 항상 염증 지표가 올라갔을 때는 치주가 괜찮습니까 하고 확인을 꼭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의 약한 염증이 진단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생체 지표는 고감도 CRP다. 그러나 고감도 CRP가 정상이어도 다음 지표들이 양성이면은 항상 만성 염증을 생각해봐라. 중성구 림파구 레이쇼가 2 내지 3 범위 내에 있을 때, 저장철이 증가되고 저장철이 증가되면서 그 다음에 철 포화도는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감소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염증을 생각하고, 만약에 철 포화도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는 산화 스트레스 발하겠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레이쇼가 3 이상 올라간 경우는 메타볼릭 신드롬을 생각해라.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간 경우, 또는 산화스트레스 지표가 올라간 경우도 만성 염증으로 옥시 인플라메이션 개념은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CRP가 중성구 림파구 비율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에 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일부 염증의 발생 위치와 발생 기전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참조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나 지속 원인은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 상승, TG 대 HDL 레이쇼의 상승 외에는 다른 지표들은 지속 원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 혈액 검사에서 일반 혈액 검사를 우리가 기능적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야 될 지속 원인은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게 기능 부전, 위장계 불균형,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영양 불균형, 생체 전환계 불균형, 즉 디톡스 임밸런스를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은 5종류의 그 지속인자 장애는, 이것이 지속이 되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질병으로 진행하므로, 건강한 사람도 이런 지표들은 항상 정상으로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 5가지는 모든 환자의 초진이나 검진에서 확인해야 될 필수사항이며, 고가의 확인검사보다는 일반 혈액검사의 결과를 최적 범위를 이용한 기능적 분석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런 분석 작업에는 시간이
투여를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컴퓨터 분석을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며 이런 컴퓨터 보조 진료는 향후 의료 진료의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치료는 항상 염증이나 그 산화 스트레스 마커의 교정과 함께 항상 소화기 분율균형을 함께 교정을 해주고, 만약에 환자의 증상이 심하거나 빠른 치료 효과가 필요할 때는 스트레스 반응계도 함께 교정을 해주라, 어댑터전도 함께 써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만성염증의 산행 원인과 유발 원인은 주로 병력과 설문지 분석으로 찾아 치료해야 되고, 이런 설문지 분석은 MTQ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부터 당장 진료 접목해 보시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원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